네, 자료구조 성능 분석 두 번째 이야기, 성능 분석의 두 번째 이야기, 네, 최악의 성능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최악의 경우 분석, 이게 worst case analysis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분할 상환 분석, amortized analysis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률적 분석, probabilistic analysis라고 합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 대한 분석은 어떤 알고리즘 또는 자료 구조가 요구하는 최대의 자원을 측정하는 겁니다. 네. 최악의 경우엔 저 녀석은 얼만큼의 자원을 요구할까를 상정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입력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측정을 합니다. 분할 상환 분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 자원을 측정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n번 수행했을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확률적 분석은 어떤 연산이 발생할 확률을 고려해서 자원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반드시 어떤 연산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한번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내가 이제 이렇게 4명의 친구들한테 내가 밥 살게 라고 얘기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일단 이 친구들한테 밥을 살 거니까, 미안합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얼마나 먹던 간에 그 식사비를 충분히 될 만큼 내가 금액을 준비를 해야겠죠? 짜장면 먹을까? 라고 하면, 4명이서 나까지 가면 5명인가요? 5명이서, 짜장면 짬뽕 먹고, 탕수육 하나 먹으면 1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삼겹살을 먹는다. 네. 그러면은, 나까지 5명이니까 한 1.5인분씩 먹고, 그리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으면 한 2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통 크게 한우를 산다. 네. 그러면은, 한우는 양심이 있지. 어떻게 설마 막 먹겠어요? 그죠? 한 5인분 먹는다, 6인분 먹는다? 그러면은, 1인분 한 5만원 잡으면은 30만원에 된장찌개 하고 혹시 1인분 더 먹는다고 치면 40만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대략 내 지갑의 상한은 내가 주머니에 40만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40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야 가자 짜장면 먹을래? 삼겹살 먹을래? 한우 먹을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최악의 경우인가요 여러분? 네, 진짜 최악은 이겁니다. 일단 이 친구가 씩 웃는 거예요. 이래봬도 난 먹투건데. 네, 이 학생도 딱 그러는 겁니다. 나도 그런데. 네,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4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10인분은 먹을 테니까. 그러면 나는 내 지갑의 상한은 이만큼이 돼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 최악의 경우보다 더 충분한 자원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최악의 경우의 자료구조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은 입력의 개수를 증가시켜 가면서 자원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화번호 관리 앱을 만들었다면 처음에는 10명의 데이터만 넣어보고 돌려보고 그 다음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증가시켜 나가는 거죠. 네.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를 무한하게 증가시켜 가면서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점근적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심토틱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네. 이 어심토틱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중국 고전이 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우 친구 편이죠. 상식 많잖아. 서로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하지만 지심능기인 마음을 알 정도로 친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네. 노로지마력 길이 멀어야 그 말의 힘을 알 수가 있고 그죠? 일구견인심 세월이 오래되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점근을 해야 그 성능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점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거라고 했죠. 증가시키면서 측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X축은
입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억개, 10억개, 100억개, 1000억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요. 그리고 Y축은 자원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은 시간, 공간, 전력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원인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 관리 앱이라면 10명의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 다 저장하는데 시간이 얼마지 측정을 해봤어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0명의 데이터를 넣고 해봤더니 이만큼이 걸렸어요. 1000명을 넣었더니 이만큼. 네,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시간도 증가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하는데 시간도 감소한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자료 구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를 증가할수록 시간이 점점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곡선으로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래프를 구했어요. 이 그래프를 우리가 FN이라고 부릅시다. 이 FN 뜻이 뭐냐? 자료 구조가 요구하는 자원입니다. 네, 이렇게 실험을 한번 했어요. 한 번 하면 끝? 당연히 아니죠. 두 번째 또 실험을 했어요. 그때는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쭉 증가할수록 시간도 증가하긴 하지만 아까와는 약간 다른 패턴을 보여줬죠. 네, 이 친구도 FN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실험을? 그때는 이렇게 데이터가 증가를 합니다. 네, 이것도 FN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번의 실험을 다 뭉뚱그리자면 우리는 이와 같은 성능의 그래프를, 자원 요구의 그래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떤 자원을 요구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은 얼만큼의 자원을 준비해야 되나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자원이 이 정도라면 네, 이 녀석일 때는 충분하겠지만 이 녀석일 때는 부족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원은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FM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자원은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FM보다 더 많은 자원을 준비할 것. 그 말 뜻이 뭐냐? 나는 이만큼 요구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의 자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요구할 거야. 이만큼의 자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만큼 요구할 거야. 이만큼의 자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 F의 그래프가 색깔별로 달라요. 파란색, 주황색, 녹색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이게. 이걸 보여주는 방법은 그냥 이 테이블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번 이거 들고 가서 그려주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원 표현 방법으로 FM보다 더 간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제공하는 어떤 이런 FN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준비할 자원이 GN이라고 한다면 GN은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보세요. 이 GN은 이 자료 구조가 요구하는 자원의 상한, 그 위에 있는 그래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깔끔한 모양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 지갑의 상한이라는 친구와 이 주황색 그래프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N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FM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간단한 함수였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y는 x 그래프 그려봐. 한번 그릴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리면 될 겁니다. y는 x제곱 그려봐. 뭐 이렇게 그릴 겁니다. 여기서 물론 이 부분만 그리겠지만 y는 로그 n 그려봐.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아실까? 어쨌거나 이렇게 간단한 모양의 함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은 어떤 자원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서티 또는 템포럴 컴플렉서티라고 하는데 시간에 대한 자원을 측정합니다. 즉 CPU를 얼마큼 요구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이 자료 구조가 시간 자원을 얼만큼 요구하는지 그 상한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간 복잡도, 스페이스 컴플렉서티 또는 스페이셜 컴플렉서티라고 하는데 이 자료 구조가 요구하는 공간에 대한 자원, 즉 메모리를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 복잡도라고 합니다. 왜냐?
CPU는 메모리보다 어쩐다? 비싸다. 그렇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시간에 대한 시간 복잡도가 훨씬 더 중요한 성능 분석으로 주어집니다. 네, 왜 그런지 보자면, 네, 보세요. 이게 1956년도에 IBM이 제작한 세계 최초의 하드디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IBM 306 라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무게는 한 1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한 5만 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5만 불이니까 여러분 한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게 1956년도에 6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6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용량이 얼마냐? 그게 중요해요. 용량이 얼마냐? 5메가바이트입니다. 5기가바이트 아니고요. 5테라바이트 아니고 5헥사바이트 아니고요. 5메가바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그 귀염둥이 스마트폰 있죠?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가 한 6기가 되고요. 이건 메모리입니다. 하드디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 플래시 메모리는 얼마냐? 뭐 256기가 정도 여러분들 달고 살아요. 256기가면은 5메가에 몇 배 정도나 될까요? 네, 계산이 쉽지가 않죠? 내 생각에는 한 4만 5만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시대에 컴퓨터가 알고리즘 자료구조가 나와서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를 따지는데, 자,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들 달고 다닌다니까요. 공간 아낄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시간 복잡도에 비해서 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네, 예를 한번 볼게요. 쉽게 말해서 n개의 정수를 받아서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정수를 하나씩 읽어가지고 합을 구하는 형태로 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수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정수를 하나씩 읽어서 다 저장한 다음에 합을 구하는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볼까요? 네, 변수 ix sum 선언해주고요. 포르프 한번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i는 0에서부터 n까지, sum은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숫자 하나를 읽어서 걔를 x에 저장합니다. x를 sum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이 루프를 n번 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n이 10이에요. 우리는 ix sum만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for은 10번 돌겠죠. n이 10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x sum만 필요합니다. for은 100번 돌겠죠. n이 1000이에요. 1k가 1000이죠. 똑같이 우리는 ix sum 3개의 변수만 필요합니다. for은 이제 1000번 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네, 그리고 한번 이런 예를 보죠. 이번에는 값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i하고 sum이 있는데 x는 동적 배열로 선언을 합니다. n개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읽어드리면 그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하고 걔를 더하는 겁니다. 네, n이 10이면 x도 10개의 공간을 요구해요. 그리고 for도 10번 돌겠죠. n이 100이면 x는 100개의 공간을 요구할 겁니다. 이만큼 공간을 요구하는 거니까 for는 100번 돌겠죠. n이 1000이면 x도 1000개의 공간을 요구할 겁니다. for도 1000번 돌겠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 프로그램은 공간 복잡도는 우리가 n이 10, 100, 1000 이렇게 증가해 나가도 똑같은 ix sum만 요구할 뿐이죠. 그래서 항상 일정한 공간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비고의 원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표기법은 바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어때요? n이 10, 100, 1000 나가면 포르프도 똑같이 10, 100, 1000 돌죠. 그래서 비고의 n이라고 의미합니다. 이거는 n에 비례하는 만큼의 자원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코드는 어때요? n만큼 x를 할당을 받죠. 그래서 이때는 공간 복잡도도 비고의 n, 시간 복잡도도 비고의 n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각각 다른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를 갖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엔 이제 우리가 방금 봤죠? 이걸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